반갑습니다. 1월 2일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한 번 더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1월 2일 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0.2, 나스닥 마이너스 0.11, S&P 500 마이너스 0.25%로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가 나와준 상황이에요. 하지만 3대 지수가 약세가 나와준 가운데 긍정적인 이슈는 있죠. 어떤 게 긍정적이었나요? 주가의 움직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끌어올려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밑꼬리가 다 달려 있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줬다. 3대 지수가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끌어올려주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 부근 쉽게 깨기 힘들 거예요. 10,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이 10,0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은 좀 추가적인 한 폭의 큰 낙세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10,000포인트를 이탈할 만한 이유가 없죠. 경기 침체 이슈 말고는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일단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걸 이슈로 봐야 될까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지속적으로 일단 좀 얘기가 나와주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CES 2023 이 얘기가 있잖아요. CES 2023 코로나 이후로 뭐 초연결 친환경이 대세가 될 것이다. 뭐 3천여 개의 기업이 참석할 것이다. IT 기술주의 큰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어떤 거죠? 메타버스. 이번 이 CES에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많이 해보는 종목 테마군은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차례 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이러한 CES 이슈에 좀 가장 크게 빛날 테마군은 현재로서는 메타버스가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로봇, IT와 같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CES 한번 주목해 볼 만해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현대차 사우디의 준공 첫 공장을 지을까? 빈쌀만 방안 영향이다. 빈쌀만 방안 관련 영향이 좀 빠르면은 작년 12월, 좀 늦으면은 올해 한 2월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약간 이런 예측이 있었고, 작년 12월은 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도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는 다소 좀 조용하게 지나갔고, 그렇다는 것은 이번 달 아니고 또 다음 달 한 이 두 달간 동안은 빈쌀만 이제 그 방안 관련 영향이 좀 계속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달고 강세가 나와줄지 모르고 어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지는 이젠 모르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이제 사우디 중동에 뭐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현대차가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현대차는 제가 또 하나 드린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잠깐만요. 갑자기 위에 크로마키가 보여가지고. 네. 현대차는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있나요? 단순 자동차 대표주로서의 그 현대차의 값어치가 아니라, 현대차는 로봇도 사업도 하고요,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요, 전기차 충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거든요. 그러한 것을 기억한다면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값어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 좀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자,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다. 게임 관련주의 강세도 제가 좀 자주 강조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게임 관련주의 강세가 좀 나와줘야 한다. 게임 관련주 역시도 그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과 같은 매출액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이슈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가 있죠. 컴투스를 비롯한 뭐 최근 넷마블 중국 판호 관련 이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 뭐 아니면 뭐 이번에 TL이라는 신작 게임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NC 소프트 등 다양한 게임 관련주들 한 번 더 주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전기료 9.5% 인상. 이번 전기료 인상이 뭐 역대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기료 관련. 자, 한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전기 관련주 한번 쭉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현재로서는 뭐 제로선으로 인한 약세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 한전이 적자를 개선하고 어떻게 또다시 그 현재 적자를 피해갈진 모르겠어요. 현재 한전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게 뭐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뭐 이런 것처럼 전기료를 매분기 올려도 적자를 못 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삼전은 이제 적자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적자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결론은 유가예요. 유가 안정이 동행되지 않으면은 전기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한전의 적자, 한전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전기료가 오르는 것도 있으나 가장 빠른 거는 뭐다? 전기료 인상이 아닌 유가 안정이다. 유가 안정이 가장 먼저 최우선시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전기료 인상입니다. 하지만 뭐 유가가 좀 많이 지금 오르긴 했죠. 자, 보시다시피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그 한전이 얼마나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빼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한전이 2020년에는 흑자였어요. 그쵸? 2020년 요 정도 부분이죠. 딱 봐도 한전 유가가 지금 완전 저점일 때 이때는 한전이 흑자였다. 텍사스 맞아요. 요 부분 때 이때는 흑자였고 그 뒤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2022년에는 완전 고점이었죠. 100달러가 넘겼으니까요. 100달러가 넘는 고점이 나와주었으니까 한전의 적자폭이 역대급으로 컸고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금 좀 적자가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한전은 그 유가의 안정이 좀 따라와야 된다. 그 항공 관련주와 비슷하게 유가 안정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은 지속적인 적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추경호 반도체 지원책 이번 주 발표, 투자 세해 공제율 두 자릿수. 반도체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긍정적인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다? 반도체 관련주다. 자주 강조 들었습니다. 반도체 지원책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옆으로 빠지는 거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캠 화면도 조정을 했어요. 캠 화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 지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관련주는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 있겠죠.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장 시작했으니까 어떠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체크한 다음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 종목 444개, 뭔가 불길한데요. 하락 종목 289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829개, 하락 종목 433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권에서 모두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인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쩔 수 없죠. 외인의 매도세 속에 그 모습이 증시의 상승폭을 다소 제한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이고요. 나무가 이 종목도 받았던 종목 중 하나죠. 금일은 좀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면은 종목을 빠르게 선정해가지고 한번 종목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나갈 건지 보시면은 메타버스도 이번 CES 관련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쁘진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의 수급이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그 추세를 서서히 점점 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CES가 1월 5일이죠.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그쵸? 1월 5일인 목요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기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개최하고 나서는 이제 또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안 좋아서 그쵸? 언제죠? 저번 주 내내 증시가 안 좋아서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다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종목을 볼 때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세를 봐요. 추세 첫 번째로 또 이 추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세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에 힘이 있는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가, 이걸 좀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그 밖에 차트나 테마 다 보긴 하지만 이 차트가 이 상승 추세가 나와줄 수 있는가라는 걸 좀 많이 봅니다. 이것도 저희가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고, 정말 상승 추세, 뭐 캔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정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한 차례 뚝 꺾여요. 그쵸? 뭐 증시가 안 좋으면 꺾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한 차례
꺾인다. 꺾일 수는 있는데 꺾이게 되면은 그 제가 생각했던 뭐 지지 라인이 여기라고 칩시다. 근데 증시가 안 좋아서 원래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와주면은 추후 증시가 반등이 나와줘도 빠르게 회복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여기서 한 차례 더 꺾은 다음에 돌려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바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의 약세장이 이어지면은 여기 하방 지지라인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종목별로.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좀 코스닥이 막 1.16%로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주목은 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금일은 일단 1시간 늦게 장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급등 음락이 또 강할 수 있거든요. SAMG 엔터. 음, 신스틸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스틸 같은 경우는 품절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워낙 그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품절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한 종목이 된 느낌입니다. 남제약, LNF. LN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현재가 부근이 이제 481선 부근이고 과거 주가를 쭉 봐야 돼요. 현재 이 부근 계속 보이시죠? 이때도 그러고 이 LNF가 현재 주가 부근이 거의 완전 저점이에요. 잘 몰랐다. 여기 뭐 위에도 있긴 하지만 결론은 여기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매수 타점이 작용된다.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아니지만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했겠죠.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종목 매수할 때 저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수급도 긍정적인 구간인 만큼 괜찮은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이 롯데관광 개발을 솔직히 한번 그 추적을 계속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상승 추세 좋고요. 그쵸? 상승 추세 관점 좋고 리오프닝 관련 이슈 달고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 왜 안 나갔냐면은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그쵸?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롯데 관광개발은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안 나갔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잘 가는데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무래도 아까 그 한전 관련 그 약세가 한전의 약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적자를 못 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한몫하겠죠. 근데 뭐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의 적자를 피하는 방법은 유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다시 그쵸 외인의 매도세로 전환이 됐네요. 아까 장 초반 살짝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바로금 다시 매도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장 초반 갭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듯한 흐름,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 안타깝네요. 이러한 흐름은. 와, 동시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항공 관련주가 좀 크게 밀리네요. 항공 관련주도 아무래도 그 중국인 여행객 입국할 때 PCR 검사 이거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가 의무화되고 있고, 그쵸?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 비자도 중단시켰다. 이와 같은 소식에 현재 이 항공 관련주가 좀 크게 빠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공 관련주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크죠. 중국이나 뭐 일본, 우리 뭐 동남아 지역 이런 여행권에 대해서 이런 단기 비자를 중단시킨다. 그리고 중국의 입국자 PCR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현재 여행 항공 그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점은 조금 안타깝네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도 딱히 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새해부터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 상용화 이런 전기차 충전 얘기 나오면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은 유라테크,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아모센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종시 이전 관련 종목으로 세종시 이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무선 충전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줘도 과거 대장이었던 아모센스보다도 더 큰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유라테크가 훨씬 더 현재 무선 충전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아모센스가 강세가 나와가지고 유라테크가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유라테크가 더 강세가 나오는 대장주이고 아모센스가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발주. 근데 대장주는 아니다. 대장주는 아무래도 유라테크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게임 관련주가 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시금 증시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국내 증시가 좀 너무하긴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 증시가 많이 너무하다. 솔직히 오늘까지 빼면은 진짜 현재로서는 그밖에. 자, 그밖에 현재 이슈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좀 부재합니다. 전거래일이 이제 뉴욕 증시 역시도 뭐 딱히 얘기가 나와준 거라고는 좀 제한적이긴 했거든요. 그나마 하나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중국.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47로 세 달째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초기 이후 좀 최저치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순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잘 나가야 국내 증시도 좀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중국 경기도 빠르게 좀 회복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새해부터 다시 규제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시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파묘 수출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JC 케미칼, 그 다음으로는 샘표, 이 두 개의 종목을 좀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JC 케미칼과 샘표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 두 종목 다 큰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특히 샘표 같은 경우는 대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만큼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다. 뭐 JC 케미칼도 상승포세가 확실히 한번 나와준 적은 있으나 이 샘표가 정말 강세가 한번 크게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특히 정말 하루 하다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완전 이제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폭삭. 그래서 제가 바이오 관련주 상당히 선호하지 않아요. 뭐 우리 회원님들도 아마 거의 다 바이오 관련주라고 하면은 무섭다고 말하실 분들도 많고 선호하실 분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그 바이오 관련주가 워낙 강세가 잘 나오다 보니 뭐 지속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온젠도 그 갭상승 이후 도지 캔들이 그려내고 있는데 상단에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더 이상 치고 갈 만한 힘이 없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그 주식은 살려는 사람,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머이가 많을수록 오른다.
셀이 많을수록 진다. 왜 살려고 한 사람이 많으면 오를까요? 간단하죠. 주가는 내가 만약에 전 이거를 핸드폰 하나를 뭐 10,000원에 내놨습니다. 10,000원입니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계속 서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세가 나와주겠죠. 물건도 똑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 10,000원에 팔게요 했는데 옆에 있는 철수는 9,000원에 판대요. 그래서 저는 다시 8,500원, 철수 8,000원 이런 식으로 좀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진다. 그러한 점을 좀 기억해 보시고 반도체 관련주 매수하시는 거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9회 이 LG 엔솔, 삼성 SDI, SK온. SK온은 아직 상장을 안 했죠. 그렇죠. SK온은 아직 상장을 안 한 회사입니다. 추가적인 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뭐 2차 전지나 그 배터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SK온 관심 많으실 거예요. 상장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이 상장 유무에 따른 주가의 큰 등하락이 예측되는 만큼 배터리 관련 좋아하시는 분들은 SK온이란 종목은 항상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폭을 잘 키워가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상승 0.95% 상승, 코스닥은 1.80% 상승. 다시금 수급이 변했었군요. 좀 수급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 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장중에 아까 장 시작과 동시에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장중에 다시 외인과 기관으로 바뀌고 매수세가요. 다시금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수급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외인의 매수세가 끝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수급 교환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1%,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매매해가지고 사시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하나의 종목을 멀리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짧게 손절을 각오하고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 올해는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아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거 오늘 아침 시장에 말씀드렸죠? 아침 시장에서 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년에 죄송합니다. 올해죠. 올해 당장 상승세가 나와줄지 하락세가 나와줄지는 몰라요. 단순 예측 자기는 각자마다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와준다, 하락세가 나와준다,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경기 침체 오면 망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주가의 약세, 증시의 약세가 나와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봐라, 2년 연속 코스피 약세 안 나오지 않냐, 그리고 다 선반영 된 거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두 개의 답 중 틀린 답이 있나요?
물론 연말 되면은 틀린 답 맞는 답은 존재하겠지만 그 두 개의 관점은 서로 틀리고 맞고 따질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일 뿐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누구 말을 도대체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과거 사례를 믿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과거 사례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큰 약세가 나와주면은 올해 이번 연도는 좀 괜찮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편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증시 자체가 1시간 늦게 열리다 보니까 저희도 1시간 늦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생각보다 약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지 않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장 마감 후 마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